봄의 중심을 지나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에는 운이 빠르게 변하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에 있어서도 많이들 신경 쓰십니다. 특히 이 시기는 목의 확장과 화의 점화가 맞물리는 시점인데요. 한 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발동하며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금전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 집안의 운도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5월은 기운의 전환기인데요. 봄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나기도 전에 여름의 강렬한 화기가 들어오면서 집안 곳곳에서 에너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재물운과 관련된 기운의 흐름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실수 하나가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거나 또는 계획하지 않은 지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 풍수 아이템 중에서도 소금과 소금단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금단지를 단순한 정화의 도구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재물운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잘못된 위치에 소금단지를 두는데요. 그 결과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흩뜨리고 금전운이 나가는 작용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 같은 소금단지라도 올바른 방향과 위치에 배치하면 불안정한 기운을 안정시키고 흩어진 재물운을 모으는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5월달 재물운을 위해 소금단지를 두면 안 되는 위치와 방향을 비롯하여 두면 좋은 최적의 위치, 그리고 금전운이 좋아지기 위해 소금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들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소금단지가 금전운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옛날 조상님들을 비롯하여 풍수에서는 공간에 흐르는 길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금단지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애군을 막고 전체적인 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기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에 두게 된다면 공간 내의 기운 흐름을 교정하고 정화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소금은 풍수에서 흡기의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곧 주변의 탁기나 살기, 음습한 기운 등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탁한 기운이 고이기 쉬운 공간에 소금단지를 두면 서서히 운이 순환되면서 정화되고 기운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머무르는 자리를 보호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인데요. 하지만 집안의 공간에도 항상 다양한 기운이 흐르고 이에 금전운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소금단지를 재물운을 부르고 기운을 정화하는 중요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지요. 특히 5월처럼 화기가 급속히 올라가는 시기에는 기운이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소금단지가 이 불균형을 흡수하고 정리하는 안전장치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소금단지를 잘못된 위치에 두게 되면 재물운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금단지에 어떤 소금을 써야 하나요? 천일염이 좋아요? 정제염이 좋아요? 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물론 소금의 질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맞게 소금단지를 어디에 어떤 기운의 흐름 위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풍수는 배치의 과학이며 소금단지는 그 공간의 기를 흡수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하지요. 만약 잘못된 위치에 놓이면 오히려 정화되지 못한 탁기를 품은 채 방치되고 재물운을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금단지를 특정 시기에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재물운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다음으로 이번 5월은 절기상으로 이파를 지나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음양오행으로 보면 이때는 목기에서 화기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구간에 해당하지요. 특히 이 시기는 자연 에너지의 상승이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의 기운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특히 재물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풍수에서는 계절마다 흐르는 기운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통해 인간의 삶에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5월의 중심 에너지로 향하는 화기는 따뜻함과 생동감을 주지만 동시에 금기와는 상극 관계에 있어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불이 금속을 녹이듯 화기가 강해지면 금전운도 약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지요. 이 때문에 5월은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기 쉬운 시기로 분류되며 실제로도 많은 분들에게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수입 감소, 투자 손실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운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재물운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과 누적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5월의 화기는 재물 기운이 쌓이기보다는 흩어지게 하여 재물이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5월은 실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집안 내부의 운도 다양하게 오고 갈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집안의 공간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의 허점은 곧바로 재물운의 유실로 이어질 수 있지요. 풍수에서는 이처럼 기운이 불안정한 시기에 흡수와 정화의 속성을 가진 도구를 활용하여 기운의 중심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토 그릇으로 만들어진 소금단지입니다. 특히 소금은 강한 흡수력을 갖고 있어 주변에 과잉된 화기를 중화하고 흩어지려는 기운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5월처럼 화기가 극대화되는 시기에는 소금의 수용력과 안정화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재물의 관리와 수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5월은 기운이 팽창하며 금기가 가장 흔들리는 시기이므로 화기를 다스리고 재물의 중심을 잡는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소금단지를 두면 재물운이 좋아지는 위치에 앞서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5월에 이 위치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단지는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위치가 잘못되면 좋은 기운까지 흡수하여 재물운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5월은 음양오행상에서 목기에서 화기로 넘어가면서 기운이 요동치는 고비점이기 때문에 재물운 역시 매우 불안정해지고 살기와 누기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먼저 이번 5월에는 소금을 비롯한 소금단지를 이곳에 놓지 마세요. 바로 화기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자리인데요. 5월은 이파를 지나며 본격적으로 화기가 상승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원래부터 화기의 중심 방향인데요. 이 시기에는 그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지요.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구독자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소금단지를 남쪽에 두면 좋다고 하셔서 집안 거실 남쪽 창가 옆 장식장에 소금단지를 올려두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5월 중순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기계가 고장나고 재료값이 너무 비싸졌으며 무엇보다 채용한 직원들도 사고를 종종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줄줄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남쪽은 이미 화기가 집중된 위치였고 집안이 남향이기 때문에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금이 화기와 충돌하며 재물운을 태우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었지요. 소금은 기본적으로 흡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분처럼 5월 남쪽에 두면 과도한 열기와 충돌하면서 소금의 정화 기능은 소진되고 오히려 재물운까지 태워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 바로 앞에 두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화장실 앞은 풍수에서 습기와 탁기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소금단지를 화장실 앞에 두면 원래 제거해야 할 부정한 기운이 소금에 과도하게 흡수되어 정화 기능이 금세 넘치게 되지요. 무엇보다 화장실 안이 아닌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면 누군가 보았을 때에도 눈에 띄는 공간입니다. 소금단지는 지갑과 같이 금전을 상징하고 금고와 같은 역할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화장실 앞에 두게 되면 더 나아가 이탁한 기운이 집 전체로 퍼지는 경로를 열어주는 셈이 되며 이는 곧 재물운의 손실로 직결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장소에도 소금단지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현관의 정중앙인데요.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이며 가장 역동적인 기의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두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집안 현관의 정중앙입니다. 이 공간은 기운이 빠르게 회전하며 부딪히는 교차로와 같지요. 여기에 소금단지를 두면 기운의 흡수와 정화가 아닌 기운의 충돌로 인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물운이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릴 위험이 있지요. 실제로 어떤 분께서는 복이 밖에서 들어오니 현관 정중앙에 소금을 두면 걸러서 좋은 것만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곳에는 놓으면 안 되었던 것이지요.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5월부터 갑작스레 계약이 연기되거나 파기되는 일이 반복됐고 신규 고객 유입이 멈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셨는데 생각해보니 최근에 소금단지를 이곳에 옮겨두셨던 것이 생각났다고 하셨지요. 결국 현관을 조율한 뒤에야 흐름이 서서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재물운에 있어서 소금단지 위치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운의 충돌이 극심한 공간에는 소금단지를 놓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주방 개수대 옆에 놓는 것은 5월달을 시작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선 주방은 화기의 공간이지요. 불을 쓰는 일이 그만큼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개수대, 즉 싱크대는 수기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 두 기운이 공존하는 주방은 본래부터 충돌이 많은 공간인데 여기에 소금단지를 배치하면 기운과 소금의 작용이 충돌하여 소금이 물을 통해 기운을 흘려보내는 누수를 만들어내지요. 한마디로 금전운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흘러보내는 모양이 됩니다. 특히 재물의 기운이 물과 부조화를 일으켜 재물이 빠져나가는 기운을 유발하니 이 장소는 꼭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5월 달에는 거실의 이 공간에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가족사진 주변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사진을 어디에 걸어두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실에 걸어두셨을 텐데요. 이 공간에 걸어둔다는 것은 화목을 상징하는 의미기에 가정운에도 좋으며 집안의 돈복을 관장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사진은 생명에너지, 즉 생기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소금은 정화작용이 있으므로 생기를 지나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단지를 가족사진 근처에 두면 생기마저 흡수하여 가족의 화합은 물론 재물운까지 전부 약화되는데요. 특히 5월처럼 기운이 극단적으로 요동칠 때는 소금이 생기를 짓누르는 작용을 하게 되니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렇게 소금단지는 두지 말아야 할 위치는 꼭 피해야 하는데요. 소금을 아무 자리에 두는 것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단지를 둘 때에는 반드시 기운의 흐름과 상호작용하는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특히 5월에는 소금단지를 통해 과도한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담긴 소금단지를 두었을 때 재물운을 강화하는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집의 서남쪽은 토의 기운이 자리한 방향인데요. 토의 기운 중에서도 습한 땅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방향은 5월의 화기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며 기운을 안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땅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살려주면서 재물운을 부드럽게 생성하고 축적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특히 거실 서남쪽 코너에 원형 또는 타원형의 도자기나 점토 재질로 된 소금단지를 두면 좋은데요. 이때 입구가 열린 형태로 놓아두는 것이 금전 흐름에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금전운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특히 가정 내 여성의 건강과 재정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서쪽 역시 괜찮은데요. 이 방향은 하늘의 기운과 연결되며 좋은 대운을 비롯하여 명예운, 재정적 권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5월에는 이 자리에 차가운 기운이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금단지를 두면 이 기운을 흡수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지요. 한마디로 강한 양의 기운에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북서쪽 방향에 밝은 천을 깐 후 무게감 있는 독이나 유리 소재의 소금단지를 올려두고 단지 안에 황동 조각이나 5개의 동전을 함께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동전 5개는 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면 귀인운을 상승시키고 재정 기회를 열어주며 특히 가정에서 남성의 사회적 운이나 승진, 사업운, 계약운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위치인데요. 바로 현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 공간이 해당됩니다. 앞서 현관 정중앙은 소금단지를 두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는데요. 현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현관은 아닙니다. 현관에서도 위치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때 모서리 공간의 자리는 자연스레 기운이 모이고 정체되는 곳인데요. 소금이 기운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이때 흰색이나 베이지색 등 중성 계열의 용기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소금단지 주변에 관엽식물을 함께 두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금전 기운이 누적되고 충동 소비가 줄어들며 의외의 수입이나 투자 사업 확장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관의 공간이 너무 좁다면 무리해서 관엽식물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거실이나 창가의 서쪽 방향도 괜찮은데요. 이 방향은 금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5월에 뜨거운 화기운이 서서히 식으며 금전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시기의 서쪽은 금전 에너지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핵심 방향이기에 소금을 두면 그 흐름을 안정화하고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지요. 그러니 서쪽 창가나 거실 서쪽 벽 쪽 선반에 소금단지를 놓고 도자기류나 투명하지 않은 백색과 황토색에 옮기면 좋습니다. 햇빛은 가능하면 일몰 전에 잠시 들어오는 위치가 좋은데요. 이 자리를 활용하면 금전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투자 회수나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성의 재물운과 자녀의 학업운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혹시 소금단지를 한번 놓고 그대로 1년 365일 내내 방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힘이 강력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정화 기능이 떨어져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지나치게 나쁜 기운을 머금은 소금은 돈복을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금전운을 막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관리법은 특별한 날, 특별한 시기, 혹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는 것입니다. 또 요즘 들어 금전 흐름이 좋지 않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이미 기운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사용하신 소금은 바로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시거나 변기에 흘려보내면서 마음속으로 나쁜 기운은 모두 떠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소금과 소금단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집안에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마음이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들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집 소금단지는 어디에 두실 생각이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